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딸아이 키우는 여자입니다. 24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젊은 시어머니와 2살 많은 시누이에게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며 시집살이를 당했어요.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건 가운데서 중재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누나랑 엄마만 싸고 도는 아주 가정적인 남자였죠. 물론 그 가정이 저와 우리 딸이 속해 있는 가정은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딸아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혼자 이악 물고 참는 거 밖에 없었죠. 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편은 꼴에 꼰대기질까지 있었어요. 여자는 살림을 맡아서 해야 하고 시댁에도 잘해야 하며 육아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제불능이었죠. 결혼 전에는 티를 하나도 안 냈었는데 시골리고 나니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서로 이혼하셨고 형제 중 둘째였던 시아버지는 큰 집으로 명절을 보내러 가셨어요. 어느 한쪽 연 끊고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시부모님 2분 모두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저는 명절에 시아버지 쪽과 시어머니 쪽을 2번에 나눠서 챙기는 수고를 해야 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쪽 큰 집에 명절을 보내러 매년 갔으니 저도 같이 가야 한다고 단언했는데 결혼 후 방문한 첫 명절에 시아버지 쪽 큰 집 식구들은 군대 가기 전에 보고 처음 보는 거 아니냐며 오랜만이라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큰 집 어른들은 시집살이를 억지로 시키려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큰 집에 가는 게 크게 부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혼인할 때쯤부터 다른 분과 동거를 시작하셨어요. 혼인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동거남은 본인이 제 시아버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명절이면 시아버지네 큰집과 시어머니 댁에서 명절을 보내야 했고 차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친정은 전화밖에 할 수 없었어요. 첫 명절에 친정에 가야 해서 일어나려 하자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하나 되어 저에게 출가 외인이 무슨 친정이냐며 제가 무슨 큰죄라도 지은 것처럼 저를 꾸짖으셨죠. 덕분에 결혼 이후 명절을 친정에서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나서야 남편 출근한 틈에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고 남편은 돈으로 때운답시고 100만 원씩 보내주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에게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내 부모님 나만 챙기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넘어가기 일쑤였죠. 시어머니가 나중에 아시고는 100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이냐며 길이길이 날뛰셨지만 남편은 처가댁 안 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며 아니면 처가댁 가야 한다고 하자 더 이상 아무 말 못했지만 명절 때만 되면 또 돈 보냈냐고 그만 보내라. 적게 보내라며 잔소리하셨어요. 하지만 남편도 100만 원이 본인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인지 거기서 더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동거남이 시아버지랍시고 허구한 날 불러서 술 심부름시키고 기분 나쁘면 잔소리하고 거기다 시누이도 뭘 받아먹은 건지 자기 아빠는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시어머니 동거남에게 아빠 하며 따르는데 개차반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었죠. 시누이는 본인이 손윗 사람이니 시어머니나 자기나 동급이라며 본인도 깍듯이 모시라는데 어른이 어른 같아야 모시는 거죠. 시누이는 나이먼 허투루 처먹은 티가 철철 났어요. 감정기 복심하고 기분 나쁘면 어른들 앞에서도 비속어 쓰고 딱 봐도 누구 딸인지 티가 났었죠. 나이도 얼마 먹지도 않은 시어머니는 어떤 집구석에서 자란 건지 꼰대질은 제대로 마스터했었죠. 4kg에 태어난 우리 딸 자연분만이라 회음부 꿰매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데 시어머니 병문안이랍시고 와서는 허리 아프다며 제 침대에 자연스럽게 누우시더라고요. 회음부 방석도 없었던 터라 앉지도 못하고 서 있는 게 오히려 덜 아팠지만 얼굴에서 아픈 티를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어른이 왔으면 반기는 티를 내야지. 애 낳는 게 무슨 유세도 아니고 그렇게 아픈 티를 내서 어른 불편하게 해야 속이 풀리냐며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는 떠나셨죠.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셨던 건지 그 이후로도 몇 번을 더 병문안이랍시고 찾아와서는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아이 100일 지나고 나서는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시댁에 가 있는 게 다반사였어요. 아이가 6살이 된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던 중 그 개막장 꼴통 시누이가 남자 하나 물어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취직은 안 하고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돈 버는 족족 얼굴 갈아엎는 데 투자했었죠. 그 덕분인지 혼전임신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더라고요. 남자 얼굴이랑 직업만 보고 시집 갔다가 알고 보니 명절, 제사 다 챙기고 친인척 많아서 가족 행사 되면 며느리 갈아 넣는 그런 집안이었죠.
시누이 시집간 지 첫 해부터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며 친정집에 못 온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남의 집 귀한 딸 잡아 돌린다고 때가 어느 때인데 며느리라고 그렇게 몰상식하게 일을 시키냐며 제 앞에서 뻔뻔하게 잘도 짓거리시더라고요. 결국 그해 추석이 다지날 때까지 시누이는 오지 못했고 설에도 역시 못 왔어요. 시누이 시집간 이후로 명절만 되면 시어머니는 딸이 시집가고 나서 친정에 못 온다며 전화기만 붙잡고 사시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모든 걸 내려놓기도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다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시어머니 잠깐 자리 비운 틈에 시누이 번호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안 온다며 도대체 얼마나 애를 잡아돌리는 거냐며 미치려고 하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위로의 말 몇 마디 해드렸어요. 원래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회인이니까 그냥 이제부터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속 편할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미쳤냐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거기서 더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오니 남편도 왜 어머니한테 쓸데없는 얘기해서 화를 돋구냐고 저보고 나무라는데 남편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동안 니네 집에서 나한테 한 건 생각도 안 하냐고, 네 마누라 걱정은 하나도 안 하더니 네 누나 걱정은 되냐고요. 누나는 가족 아니냐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사람 약 올릴 생각을 하냐며 저보고 지독하다고 사이코패스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며느리 노릇한답시고 7년을 버텼으니 독하다면 독한 게 맞죠. 아이도 아이지만 이런 생활을 못해도 20년 이상은 지속해야 할 텐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물었지만 갑자기가 아니라고 7년 동안 참았다가 드디어 터진 거라고 얘기해줬죠. 그제서야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며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시댁도 안 갈 거고 우리 딸도 못 데려간다. 그리고 시댁에서 연락도 안 오게 할 수 있냐고 했어요. 졸지의 시어머니는 영혼의 단짝 시누이도 만만한 며느리도 없어져서 무슨 재미로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숨통이 좀 트이네요. 남편에게 혹시라도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아이 내가 데리고 이혼하겠다는데 각서까지 받아놨습니다. 더 이상 이혼이 두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아빠가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물론 그전에라도 번복한다면 전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독하게 마음먹고 이혼했어야 하나 싶다가도 남편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이니 조금 더 참아보려고요. 저처럼 무조건 당하고 살지 마세요. 저처럼 살면서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멍청하게 산 거예요. 꼭 참지 말고 할 말 다 하면서 사세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